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PLC XG5000이라고 하는 PLC 프로그램을 배웠죠. 한번 봤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희가 구성이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LC라고 하는 자체는 뭐 굳이 풀어서 해치자면 뭐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뭐 뜻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험 치는데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PLC가 뭔데? 라고 하면 그냥 뭐 프로그램 마블 로직 컨트롤이다 라고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아, 저도 PLC가 아직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기본적인 구성은 시퀀스의 릴레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릴레이가 무한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간단하게 기계 한 대로 이제 어떤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PLC라고 하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퀀스의 릴레이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새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여러분들 PC에 맞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고, 저는 제 PC에 맞도록 이렇게 위치들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XGB, XBCH 정도의 시리즈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쓰고 있고요. 요거는 프로그램을 XG500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딱 한 번만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설정해 주고 나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따로 건드릴 건 없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그러니까는 이 지금 연습할 파일을 어떤 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저장하는 위치가 어딘지 정도만 지정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창이 이렇게 새로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든 하기 전에 항상 기계적으로 저희가 해주셔야 되는 거, 그럼 밥 먹기 전에 이제 손을 씻는다, 아니면 또는 밥 먹기 전에 숟가락을 든다는 것처럼 반드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PLC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반드시 Alt 2를 누르셔서 옆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창을 켜신 다음에 IO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모듈이라고 하는 곳을 클릭, 그러면 옆에 삼각형이 표시가 되죠. 삼각형 클릭, 디지털 모듈 리스트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입출력 모듈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본인이 구입하신 PLC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XBC DR32H 모델을 실제로 기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런 다음에 적용. 이 창을 끄셔도 되고 그냥 프로그램 뉴 프로그램 여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가끔씩 이 창도 꺼지고 이 창도 꺼져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로젝트 창 IO 파라미터 있죠? 여기 밑에 보면 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 창이 새로 뜹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뭐 F3번, 뭐 P0, P1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다 이 창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뉴 프로그램 여기 요렇게 돼 있겠죠. 연습할 때는 Alt-를 누르셔서 프로젝트 창 요 창을 여신 다음에 뉴 프로그램을 누르시면 아까 작업하던 게 창이 새로 뜹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화면 조정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원래는 제가 기출 문제 풀이라든지 할 때는 여기에다 도면을 띄워 놓고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이 창을 길게 늘려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영상을 보니까 얘가 이제 보통 PLC는 시험장에서도 본인의 노트북을 가져가서 쓰시죠. 근데 제가 데스크탑으로 쓰는 화면이랑 노트북으로 가져가셔서 쓰실 때 화면이랑 비율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얘를 크게 하면, 제가 이렇게 잡고 크게 막 당겨버리면. 그래서 제가 요 창을 그냥 좀 좁게 이렇게 쓸 겁니다. 나중에는 요런 도면을 제가 띄워놓고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제는 한번 볼게요. PLC를. 일단 기본적인 로직 자체는, 이제 구성은, 시퀀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퀀스는 버튼을 누르면, 자기를 여자시켜서, 이제 코일을 여자시켜서 자기를 해서 스위치를 잡아당겨서 이제 제어를 한다. 뭐 A 접점되고 B 접점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됩니다. 일단은 버튼 입력 출력을 요할 때는 PLC 나중에 제가 한번 이미지
그러니까 동영상을 PLC 기계를 실제로 찍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것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그냥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 접점이라고 있습니다. A 접점. 평상시 열린 접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normal open이라고 해서 NO라고 표시를 합니다. 시퀀서에서는. 자, 요거를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어느 자리에 A 접점을 이제 넣어줄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 선택해 주시면 요렇게 입력해 주시면 여기 A 접점이 들어가죠. 자, 그러고 B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평상시 닫힌 접점이라고 해서 normal close 해서 이제 줄여서 NC라고 합니다. 자, 이걸 B 접점이라고 하고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누르고 뭐 P1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P2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P3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선들이 다 떨어져 있죠. 연결된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구석에서 출력을 나타낸다 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접점하고 B 접점은 저도 단축키를 굳이 쓰시라 마라 이런 얘기를 잘 안 드리는데 A 접점, B 접점은 단축키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아이콘을 선택해서 하지 마시고 A 접점, B 접점은 최소한 단축키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A 접점은 F3, B 접점은 F4입니다. 그래서 A 접점과 B 접점은 절대로 제가 화면에서 마우스를 가져다가 이제 쓰지 않을 겁니다. 아이콘을 눌러서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A 접점이 어떤 건지. 출력 뭐 여기서 바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됩니다. 뭐 A 접점 스위치 P0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9 여기 이제 출력이 나오겠죠. 여기서 F9를 눌러도 입력은 여기서 이루어질 겁니다. P20 엔터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P0하고 P20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P0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PLC 각자가 가지신 모델들에 따라서 몇 번까지 입력 단자가 몇 개가 있고 출력 단자가 몇 개가 있는지 정해지실 건데 LS 산전에서 만들고 있는 PLC 모델들은 대부분 다 P0부터 시작해서 입력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입력은 당연히 P1이 되겠죠. F3, P1. 그 다음 모델은 당연히 P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P3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P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본인이 뭐 1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P0를 포함하기 때문에 P9까지 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출력은 P20부터 나갑니다. 일부 모델들은 P40부터가 출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신 모델들이 어떤 몇 번부터 출력이 나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제 모델 기준은 P22 출력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출력이 당연히 P21이겠죠. F9, P21 F9, P22 F9, P20, 23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출력 단자가 10개다 라고 하면 P20부터 시작해서 P29까지 해서 출력이 총 10개가 나갈 겁니다. 입력이 10개면 출력이 10개 이렇진 않아요. 입력이 8개 같으면 출력은 뭐 6개 나오는 모델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기능장 시험에서는 PBABC 그 다음에 SSAB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 단자를 접점을 한 6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력은 PLA부터 시작해서 E까지니까 한 5개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쓰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요까지는 제가 그냥 지울게요. 지우도록 하고요. 그냥 이걸 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이 그냥 말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P0의 버튼 요거를 나중에 셀렉트 스위치로 물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푸시 버튼으로 물릴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은 얘를 버튼을 누르는 개념이거나 이렇게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전기적 신호가 들어오면 얘가 불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푸시 버튼이랑 묶어놨다라고 하면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누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여기가 계속 전기가 통하겠죠. 그러면 여기 계속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다가 푸시 버튼에서 손을 떼면 얘가 불이 꺼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끊길 거거든요. 그게 A 접점입니다.
자, 얘를 B접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F4를 눌러서 바로 B접점으로 바꿨습니다. B접점으로 바꾸면 푸시 버튼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푸시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전기가 그 누르고 있는 순간에는 계속 전기가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신호가 안 들어오겠죠. 그러다가 푸시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면 얘가 다시 원 상태로 붙죠. 붙으면 얘는 평상시에는 접점이 붙어 있는 애기 때문에 계속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신호가 계속 전기가 통하고 있으니 얘가 당연히 불이 계속 들어와 있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하는데 A 접점이냐 B 접점이냐에 따라서 자, 여기를 다시 A 접점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A 버튼하고 B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을 때, 동시에 눌렀을 때만 이제 출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겠죠. 뭐 AND 조건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A 접점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P1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 회로를 구성을 보시면은 여기서 스타트해서 여기까지 갈 때 P0라는 버튼하고 P1이라는 버튼을 둘 다 동시에 눌러줘야 돼요. 동시는 아니죠. 둘 다 누르고 있는 순간에만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떼게 되면 어느 부분이라도 전기가 끊어지면 얘가 출력이 안 나오겠죠. 네,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AND 조건이고요. 얘를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F5번을 누르면 요 F5번 여기 있죠. F5번을 누르면 일자로 이렇게 그냥 다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F3 P1을 이렇게 입력하면은 요까지 출력이 지금 이제 스위치가 생겼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입력해 줄 때는 F6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이콘 쓰셔도 됩니다. 뭐 익숙해지시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저까지 가서 아이콘 찾는 시간에 귀찮아가지고 단축키 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꺼지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F6 이 세로선은 위에서 아래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위를 선택해 줘야 아래로 선이 꺼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이 이어지면 요 회로를 한번 볼게요. 요 회로를 P1 제로를 눌러도 여기서 이렇게까지 P20에 불이 들어오죠. 또는 P1을 눌러도 이렇게 해서 전기가 통하네요. 그러니 둘 다 동시에 전기를 얘도 누르고 상태고 얘도 누른 상태면은 둘 중에 아무 데서나 전기를 다 받겠죠. 따라서 전기는 얘를 누르거나 얘를 누르거나 아니면 또는 동시에 또는 둘 다 눌러도 얘는 불이 켜진다. 그래서 이걸 OR 회로라고 하고 병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PLC를 하실 때는 AND 회로, 뭐 또 OR 회로, 뭐 직렬 회로, 병렬 회로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좀 하셔야 도면 해독이 가능하고 글을 쓸 이 PLC 회로를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PLC라고 하는 거는 회로를 구성하는 거고, 회로를 구성한다는 건 어떤 문장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장을 만들 때는 우리가 당연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정도는, 모음과 자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A 접점, B 접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음과 자음이 될 거고요. 직렬,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은, 는, 이, 가 정도의 이제 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PLC를 만들고 회로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문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의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를 하고 PLC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A 접점, B 접점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F4 눌러서 P2라고 해서 B 접점을 꾸리셔도 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꾸어질 거니까 F6 여기 있죠?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그럼 이 회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P20은 얘를 눌러도 들어오고 얘를 눌러도 들어오지만 얘는 평상시에 닫혀서 회로가 계속 가기 때문에 P20은 이 상태라면 항상 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P2만 눌렀을 때는 불이 꺼질 거고요. P1 제로와 P2가 동시에 눌러줬을 때는 P0에 통해서 전기를 받을 거니까 불이 들어올 겁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당연히 P1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A 접점과 B 접점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타이머 그리고 카운터라고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 기본적인 회로는 숙지를 하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